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 동안 오늘의 핫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이슈 중 하나를 요약 정리해드리는 깡성균 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계속되는 역사 오류로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설민석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건 알아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설민석의 역사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루한 역사에 대해 재미있고 흡입력 있으며 완벽한 기승전결로 감동까지 전해주는 그의 강의는 명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무한도전에 나와서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가 정말 압권이었죠. 그런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 중인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강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광민수라는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역사 전문가이자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장이 설민석의 강의에 대해 저격을 해버린 겁니다. 첫 방송에서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이 된 역사적 오류는 바로 히틀러의 악행을 설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간 교배장 만든 히틀러가 유대인 피부로 앨범을 만들고 지방을 긁어 비누를 만들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광민수라는 한국 이집트학 역사소장인 역사 전문가가 설민석 강의에 반박을 하는데요. 나치들이 유태인들의 시신에서 흘러나온 지방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도시괴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네, 설민석은 시청률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강의의 드라마틱함을 올리기 위해 매우 자극적인 루머를 사실처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2편에서는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역사적 오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장 말을 보시죠.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 지도도 다 틀리고 설민석이 그린 지도가 엉망,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다는 말이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이 무슨 성이나 칭호라며 단군이라는 칭호와 비교, 정말 황당한 수준. 그러면서 광민수 역사 전문가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널리 지지를 받는 유사 전문가에 의해서 이야기된 내용은 오해와 몰이해가 고착화된다. 사실관계 자체가 수시로 틀리니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본인이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러한 전문 역사가의 저격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설민석은 빠르게 사과를 하는데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설민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제작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못은 저에게 있다. 라고 사과를 하네요. 변명이나 남 탓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것을 약속까지 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네요. 유사 전문가라며 그의 전문성에 의심이 일어나며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오류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저서의 한 부분인데요. 주지웅님에 대해 땅에는 술, 숲에는 고기라고 써놓았습니다. 원래 의미는 못에는 술, 숲에는 고기라는 뜻인데요. 연못지와 땅지를 혼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나오는 삼국지에서도 역사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공손찬이라는 인물을 손찬형님이라고 책에 써놓았는데 이 공손찬이라는 인물은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찬입니다. 즉 찬이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손찬 형님이라고 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 선우용녀 씨를 우용녀 누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귀화한 여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성계는 순수 고려혈통이며 여진족과 교류가 많았을 뿐인데 태생을 그냥 바꾸어 버리는 클래스를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설민석은 그의 저서와 강의 중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셨다고 망언을 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을 룸살롱에 엮어버리는 거죠. 이에 민족대표 33인의 유족이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법원은 민족대표 33인 심의모욕 설민석 1,400만원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설민석의 전문 분야가 한국사임을 생각했을 때 민족대표 룸살롱 발언으로 후손들에게 고소당하고 명예훼손 관련 배상 판결까지 떴으면 말 다 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민석 씨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제가 문과 출신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던 역사 과목을 귀에 쏙쏙 박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는 점을 참 존경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 오류를 많이 범하는 유사 전문가에 의해서 강의된 내용들이 공신력을 얻고 이곳저곳에서 재생산되고 유통되면서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며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이목을 끌며 집중도를 높여주는 부분은 좋은 방법이나 그 소재가 단순히 역사적인 검증이 안 된 단순 루머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설민석이 보여준 거죠. 이 설민석의 강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그 잘못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야, 그거 아냐? 3.1 운동했던 민족 대표가 룸살롱 다녔대. 개쩔지. 야, 무슨 개소리야. 뻥치지 마. 야, 설민석이 그랬어. 진짜? 헐, 소름이다. 어디 가서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설민석의 역사를 감칠맛 나고 흡입력 있고 재밌게 풀어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재밌기 위해 역사를 가공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썰이나 풍문, 야사들을 정사인 척 말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말입니다. 본인이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앞으로는 사료 검증이나 자문 등을 통해 더욱 사실적인 부분을 다듬었으면 하네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계속되는 역사 오류로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설민석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 TV 깡성균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클로징 음악 큐.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